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이긴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매매는 조금 어떠셨나요? 양시장은 좀 다른 방향성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선을 탈환한 지 하루 만에 3,0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 장초 한때는요 3,017포인트까지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 회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0.43%가량 하락한 2,999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39%가량 상승한 1,01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해외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일주일간 2조가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4,36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외국인도 486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도 5,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매수세에 과세를 했습니다. 기관 3,770억 원, 외국인 570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했고 반면 개인들은 5거래일째 순매도에 나서면서 대조적인 매매 동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슈팅스탁도 이에 맞춰서 정말 특별한 시간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슈팅스탁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한 분 한 분씩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양봉순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정말 새로운 얼굴이 딱 등장을 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첫 만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방송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양봉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TV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내일이 있는 종목, 시황에 기반한 내일이 있는 종목, 그리고 미래가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내일과 미래가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알짜배기 종목들 쏙쏙 말씀해 주길 바라면서 다음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눠봐야겠죠? 이번에는 익숙한 저희에게 수익을 안겨주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건 항상 무엇인가의 의미를 또 부여하게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대하신 투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당을 조금 기피하는 또는 이제 연말 거래일에 맞춰서 현금화하려는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2022년이 또 앞에 남아있는 만큼 과거를 또 이렇게 계속 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시간만 딱 집중을 하시더라도 2022년 주도 업종 그리고 대장주 받아가실 수 있겠다.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1시간만 집중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0분 동안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알짜배기 정보들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은 급등사 전문가님의 얼굴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전문가님과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슈팅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더 커져만 가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에너지 경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시장은 2025년 3조 원 규모에서 2030년 12조 원 수준으로 성장을 할 예정인데요. 2040년이 되면 87조 원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지는 시장만큼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배터리 제조사와 글로벌 완성체 업체 그리고 소재 기업들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CATL은 이달 중국에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는데 투자 규모가 무려 5조 9천억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혼다, BMW, 르노 그리고 테슬라까지 관련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원가 경쟁력을 얻을 수 있고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련 종목 하나 확인해 보죠. MP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이죠. 8거래일째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장중에 14%가량 급등하면서 11,15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10,000원 선은 무너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가량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폐배터리 시장 과연 내년에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3.0이 내년 과연 핫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디지털 투데이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웹 3.0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웹 3.0은 블록체인 기반의 웹 환경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웹 3.0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P2E나 NFT 기반의 게임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국내외 각 연구기관들도 웹 3.0을 내년도 주요 IT 트렌드로 간주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웹 3.0이 마케팅적인 용어일 뿐이고 탈중앙적이지도 않다, 민주적이지도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웹 3.0은 과연 내년에 메가 테마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두 가지 별별 이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자세한 전략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첫 번째 별별 이슈의 이슈인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여기 코발트의 국내가 중국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80%를 넘는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도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에 부각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내년에도 과연 이 정도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맞아요. 이 배터리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쪽도 관심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단순히 뭐 미래지향적이다 또는 이제 뭐 대기업들이 참여한다 이런 기사들만 있을 때 우리가 좀 와닿지는 않는데 제가 오늘 좀 한 가지 이슈를 좀 본 게 뭐냐면 완성차 업체가 내년부터 이제 중고차 시장에 조금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뭐 현대, 기아까지 해가지고 이 폐배터리 산업을 좀 선취하기 위해서 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점점 더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조금 더 이제 좀 확신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이제 중고차 시장을 선점을 해야지만 향후에 주목받을 수 있는 이 폐배터리 산업들이 조금 이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 폐배터리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서 뭐 3조 원에서 2040년도에 뭐 87조 원까지 뭐 성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대기업, 이 현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정도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 대수가 좀 늘어나는 거를 빗대가지고 좀 설명을 더 덧붙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 지금 좀 상용화되고 있는 전기차의 대수가 한 17만 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숫자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엔진 개발 센터를 폐지할 정도로 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지속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된 전기차 대수 같은 경우에 9만 대 정도가 있고요. 뭐 내년에 판매 목표치가 22만 대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상향시키는 전기차 판매 목표치가
거의 뭐 27만 대 정도, 그리고 26만 대 정도 됐을 때는 100만 대 정도가 지금 국내에 전기차가 상용화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전기차 대수가 늘어날수록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뭐 중고차 시장을 미리 선점해서 거기서 뭐 폐배터리 쪽에서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배터리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10년 안에 폐배터리 시장은 아무래도 좀 급속도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커지는 산업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당장에 이제 현대랑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부터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좀 거듭해서 강조드리지만 우리 증시 차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했던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19 이슈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중국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해서 돌고 있는 가장 큰 악재죠. 이게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지난 몇 달 동안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악재로 작용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가장 쉽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이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1리터에 10,000원짜리 요수수가 10만 원까지 뛰는 이런 이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졌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있죠. 그다음에 중국발 인플레 때문에 차량 가격 자체를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출시했던 모델, 올해 이제 출시한 게 7% 이상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쉐보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든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가 어떻게 보면 갑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현명하게 투자를 하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고차 시장 쪽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 전망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중고차 시장이 뭐 48조 원대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뛰어들게 되고 거기서 폐배터리라는 이제 상품화가 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다, 코로나다 이런 상황에서 차플레이션, 카플레이션까지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산업들은 2022년에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장에 이번 연도에 급등했었던 종목들, 산업들 예시로 조금 들어보면은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시장 규모가 무려 400조 원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들 중에서 장비 관련된 종목들,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의 직접 수혜주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시장 규모가 크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60%가 올라가 버리고,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급등했죠. 뭐 월봉상 흐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상장부터 지금까지 월봉상 다이렉트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냐? 시장 규모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종가상 봤을 때 칩스 엔비디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시장 전망이 뭐 2030년도에 뭐 1,400조 원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이슈 나오다 보니까 월봉상 흐름 봤을 때 다이렉트로 70% 올라가 버리는, 지금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미래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 조금 지향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조 원이라고 했는데 600조 원 이상의 시장 전망도 한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뭐 영화테크라든지 기타 종목들 앞으로도 뭐 투자 판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꽉 반드시 잡아야 되는 종목들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또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까지 연관을 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관련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별별 이슈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웹 3.0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웹 3.0이 과연 내년에 메가 트렌드가 될지, 이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웹 3.0 같은 경우 이제 막 태어난, 태동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분야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내년에 어떻게 좀 성장을 할까요? 예, 우선 웹 3.0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전 웹 2.0까지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 검색된 이제 목록에서 일일이 뭐 제목이라든가 네. 내용을 보고 정보를 이제 찾아야 됐다면은 이제부터는 웹 3.0은 이미 AI가 그 불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걸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 검색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만 리스트업 해줘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정보를 이제 검색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시간이라든가 노동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덜 수가 있게 되는데 우선은 이 웹 1.0서부터 웹 2.0, 웹 3.0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웹 1.0에서는 읽기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웹 2.0서부터는 이제 읽고 쓰고 그리고 웹 3.0서부터는 이제 읽기도 하고 쓰기까지 하는데 이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뭐 이런 AI라든가 뭐 디지털 소유권 이런 이제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 3.0은 이제 대중화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제가 이 웹 3.0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는 부분은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거. 지금까지는 웹 2.0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튜브 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플랫폼이 소유권을 갖고 있죠. 하지만 웹 3.0에서는 이 정보 작성자, 이 정보 작성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핵심 사항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지금도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에 웹 3.0 시대에서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이 소득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결국에는 성장이 있고 주가가 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내년에 크게 시장에서 메가 테마로 좀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관련 이제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선은 음성 기반의 뭐 AI라던가 그리고 뭐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 컴퓨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먼저 움직일 섹터는 음성 기반의 이제 AI 이쪽이 우선 좀 먼저 움직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섹터 같은데 셀바스 AI라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차트 보시면은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눈으로만 보셔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당장 웹 3.0을 공략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살짝 한 지금 가격부터 한 10%에서 15% 조정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음성 AI 이쪽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련 섹터 중에는 음성 기반 AI 관련 섹터를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면서 종목도 하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셀바스 AI니까요. 관련 종목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별별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특별 종목 추려봤는데요. 한 종목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 칩스앤미디어가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율주행 기술 부분 자회사인 모빌아이의 기업 공개 소식 덕분인데요. 칩스앤미디어는 모빌아이에 설계 자산을 공급하면서
자율주행 칩 시장으로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비라이는 프랑스에서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칩셋 미디어 오늘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 넘는 3%에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종가는 24,90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두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보티즈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23일 CES 2022년 참가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고 로보틱스 기술과 메타버스의 결합 등을 통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현대차까지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였는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시작하면서 9%대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25%까지 상승폭을 시원하게 넓혀갔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17%가량 상승한 22,6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송 네오텍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소재 전문 자회사인 신화 IT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 에노빅스와 함께 손을 잡고 메타버스 AR 기기용 2차 전지 부품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송 네오텍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다가 관련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시원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27%까지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2,000원 선 돌파한 듯 했는데 결국에는 윗골이 길게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네요. 10%가량 상승하면서 1,83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즈빅 스튜디오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고요의 바다 공개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드라마 공개 후인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위즈빅 스튜디오는 최근 컴투스와 함께 배우 이정재, 정우성이 설립한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컴퍼니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었죠. 정우성이 고요의 바다 제작사로 참여하면서 위즈빅 스튜디오와 함께 관련 종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 직후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고요. 결국엔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11% 넘게 밀리는 급락세 연출이 됐고요. 4만 원 선도 내준 채 마감을 했네요. 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주 하나 체크해 보죠. KPX 생명과학인데요. 식약처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죠. 이 약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데요. KPX 생명과학은 화이자에 항생제 중간체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오후장 상승세를 계속해서 넓혀갔고요. 결국에는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12,7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별 종목 이슈를 간단하게 체크해 봤는데 한 종목 한 종목씩 디테일하게 가격 전략과 함께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칩셋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 텐데요. 모비라이 상장 수혜주를 계속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오면서 가장 강조를 많이 드렸던 섹터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근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칩셋 미디어처럼 이 대장주가 단기간에 이렇게 뭐 한 90% 정도 10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비라이, 인텔의 자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고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부각이 돼서 이게 강한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단지 이 두 가지 공통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공통적으로 겹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종목이 굉장히 크게 날아갑니다.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텔의 자회사가 모비라이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죠. 중국 증시에 상장한다라든지 코스닥에 상장한다 그랬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부합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 크게 급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가장 수혜를 봤었던 종목이 동방이었죠.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 쿠팡에다가 직접적으로 물류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 종목이 400%가 올라갔어요. 공통점 두 가지가 부합이 되죠. 첫 번째, 쿠팡이 글로벌 대기업이죠.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 두 번째, 쿠팡과 직접 협력 관계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부합되다 보니까 동방이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급등했고, 동일한 테마주로서 KCTC, KCTC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동방 따라서 똑같이 한 200% 이상의 좀 강한 파동이 이후 안에서 나와줬다라는 거죠. 공통점 뭐라 말씀드렸죠?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했고 쿠팡과 직접적인 협력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급등할 수가 있었다. 자, 최근에 이제 에코캡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크게 급등했죠. 자, 뭐였죠? 글로벌 대기업 리비안이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 리비안과 직접적인 협력 관계, 에코캡이었죠.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맞물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20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리비안이 중국에다 상장했나 그랬으면 바로 골치 아팠겠죠. 근데 자율주행,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상장하니까 칩스앤미디어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어요. 근데 저는 칩스앤미디어 이후에도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딱 한 종목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남은 시간 끝까지 집중하시면 그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슈들도 다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특별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로봇 관련 종목인데요.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일부 종목은 상한가에 마감을 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로보티즈, 양봉스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로보티즈 오늘 굉장히 강한 로봇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특히 로보티즈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 뉴스가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이제 특허를 취득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단순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뭐 특허 취득이다 이런 부분보다도 이 자율주행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로봇들은 자율주행을 했을 때 그 설계를 그러니까 가는 경로에 대해서 설계를 입력을 해줘야 됐는데 이번에 로보티즈가 발행한 인증받은 획득한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그 경로를 설정하지 않아도 정말 이제 자율주행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기술력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현실에서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리어트 호텔 이런 이제 업체에다가 실제로 로봇을 이제 지금 일개미라고 하죠. 그런 이제 로봇을 이제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가가 3만 원입니다. 아직 그러면 3만 원에 비해서는 주가가 22,000원 많이 올랐다 하지만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단기 고점인 21,300원 여기는 오늘 강하게 돌파가 되면서 뭐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선도 돌파가 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은 겁니다. 지금 뭐 17% 갔다고 해도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노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일단 이 라인 굉장히 지금 이 추세선은 초단기적이지만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올 때는 이런 추세선을 그려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주가의 단을 분리시키면서 이 상승을 이제 일으키는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17.97% 상승했다. 이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이 종목 여러분들 좀 시야를 담대하게 가지셔가지고 좀 매수하시는 거, 공략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로보티즈. 네, 로봇 관련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고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충분히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요의 바다 보셨어요?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오네요. 네, 상당히 이제 좀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제가 봐가지고 당당하게 여쭤봤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이 여론이 생각보다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일정 매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과대하게 납득했는데 항상 이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뭔가 이제 이벤트가 있거나 이 컨텐츠가 공개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컨텐츠가 공개되기 전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요의 바다가 공개되기 전에 주가가 25% 정도 단기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는 정말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거죠.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주 매매는 일정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요. 제가 좀 강조드렸던 NHN 벅스도 일정주였는데 일정 전에 크게 올라갔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뉴라는 종목도 디즈니 플러스가 공개되기 전에 크게 올라갔죠. DPC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나오기 전에 크게 올라갔죠. 즉 일정주는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 전에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 일정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대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위직 스튜디오 오늘 과다하게 빠졌지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고요의 바다가 뭐 향후에 좀 재평가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투자 포인트는 일정은 일정 전에 처리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소멸로 인한 급락이다. 일정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수익률 탑 10을 보고 왔습니다. 5위부터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알로이스입니다. 10월 20일 공략주였는데 와 정말 12월 10일 4,455원을 터치하면서 67%의 상승률 안겨줬죠. OTT 일정을 안고 이러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이달 공략주인 인포뱅크 마지막까지 뜨겁습니다. 오늘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순위가 한 계단 더 올라갔네요. 4위 안착을 했고요. 8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위부터는 세 자릿대 상승률입니다. 캠트로스 102%의 수익률 안겨줬고요. 신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 엮이면서 시원한 슈팅 나와줬습니다. 131%.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68%의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네, 이렇게 탑 10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단 2거래일 만에 저희에게 또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12월 23일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오늘 저희에게 24%의 상승률을 안겨줬어요. 단 2거래일 만에. 네. 와. 항상 이제 제가 좀 많이 강조드렸던 이제 업종이나 네. 이제 시장 규모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로 목요일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단 2거래일 만에 뭐 24% 이상의 이제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지금 전기차가 17만 대 정도밖에 없는데 2025년도 당장 내년도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2025년 정도 되면은 국내 전기차가 200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 전기차 충전소는 7만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전기차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전기차를 조금 구매할 의향이 좀 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협력 모멘텀으로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한충전 인수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충전에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한충전을 인수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좀 다이렉트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굉장히 크게 급등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종 차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맞으면서 빠졌던 이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펼치는 미래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움직이는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의 시선이 빼앗길 때가 아니라 대기업이 지금 무슨 협력을 하고 있고 대기업이 어떤 산업을 통해서 2022년도에 돈을 벌지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디스플레이텍 같은 종목을 충분히 발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 축하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도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투자하는 산업군을 눈여겨보면 수익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와,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인포뱅크인데요. 이번 달 처음으로 말씀해주셨던 황금별 공략주였습니다. 81%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이거 계속 보여도 될까요? 역시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큰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칩스 앤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포뱅크도 이 자율주행 시장 규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글로벌 대기업 애플과의 이런 이제 뭐 이슈가 좀 뒷받침해주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80% 정도 올라갔고요. 뭐 12월 초창기에 추천드려갖고 12월 말까지 올라오게 돼서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속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5일선 이탈 안 하시에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휴니드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20%의 상승을 달성하면서 1,550원 터치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했던 종목인데요. 그죠.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뭐 한 5개월 연속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종목들의 특징들은 여러분들 계좌 있는 종목 다 거래량 없이 빠집니다. 거래량 없이 빠진다는 건 뭐냐면 시장의 매도 물량 때문에 그냥 단순히 호가창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빠지는 것이지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매수 물량들이 이탈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이슈라든지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시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27% 정도 빠졌다가 하루 만에 다 복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거래량 없이 빠지고 이전에 추세가 유지됐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단기간에 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계약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도 거래량 없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등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차트 분석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 NHN벅스인데요. 11월 3일 황금별 공략주를 말씀을 드리고서 168%의 상승률을 달성했고요.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면은 역시 뭐 일정이 나와야 된다. 그죠. 네. 항상 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상륙한다라고 했을 때 날짜가 정해져 있었죠. 그거와 관련된 종목도 크게 급등했지만 디즈니 플러스 상륙하고 나서 조금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컨텐츠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든지 여러 흥행 컨텐츠들도 마찬가지로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NHN벅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을 때 약간 횡보 구간이었는데 12월 달에 이제 싸이월드가 다시 이제 공개한다라는 일정이 정해져 있었죠. 그럼 그 일정까지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쭉 가져가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정 보고 내가 종목 거래량 세게 들어왔으니까 한번 가져가 봐야지 하면은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NHN벅스 보면은 공개되고 나서 좀 빠졌죠. 항상 일정주는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매수해서 일정이 부각됐을 때 매도하자.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일정이 뭐죠? 바로 2022년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화이자, 이 치료제가 승인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제 막 바닥에서 반등한 종목들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럴 게 아니라 정말 2022년도에 가장 크게 돈을 벌 산업, 그리고 가장 크게 주목받을 산업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하셔야지 2022년 후반기 들어가고 상반기가 조금 꺾일 때 그 산업들이 대시세가 나오게 되면 이미 놓쳤다라는 거죠. 저는 그 산업이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인포뱅크, 칩스 앤 미디어 전부 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강조드렸는데 이 자율주행 중에서 정말 정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하고 뉴욕 증시의 상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딱 공통점에 맞는 종목 단 한 종목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에서는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저와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입장하셔 스크롤 내려주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세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목 AS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한 종목씩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양봉스님의 황금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떠한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예, 오늘 저는 세진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모멘텀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서의 모멘텀 좀 그 부분이 있는데 우선 가장 최근에는 12월 한 15일 정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크기의 LNG 연료 탱크 그 부분은 이제 국제 인증이죠. AIP 인증을 받았습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단순히 LNG 연료 탱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향후에 뭐 암모니아라든가 수소 연료 탱크 그러니까 지금 수소 연료 탱크 관련해서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향후에는 이 세진중공업이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다. 머지 않습니다. 이미 AI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겠고 그리고 이 세진그룹이라는 회사는 원래 세진 자동차 회사가 이제 모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동차 쪽에 이제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업 쪽으로 그래서 뭐 동방성기라든가 일승 뭐 이런 회사들 이제 지분 매입 또는 인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선업으로서의 이제 확실한 그룹 사업을 지금 이제 핵심 사업으로 심어놨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금 2022년도에 벌써 이 조선 뭐 빅3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중소형 조선 업종들 를 좀 수주 현황을 좀 보자면은 이미 2022년도 그 수주가 어느 정도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도 조선업황의 이제 그 현황 업황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이 세진중공업이 조선업을 그룹의 핵심 산업으로 삼은 거는 굉장히 적어도 내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후의 모멘텀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는 지금 뭐 플랜트라든가 그리고 뭐 풍력 그리고 뭐 암모니아, 수소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도 향후에 계속 추가적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한번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가장 중요한 넥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라인을 지금 지지를 잘 해주면서 마치 이제 이 가격이 오면은 점핑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네. 최근에 지금 어느 정도 붕 떠서 지금 이 선 근처에서 이제 잘 이제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수가 여러분들 뭐 지금 요 부근 괜찮다고 보여지고 목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차트에서 보이는 가격이 한 6,500원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그리고 손절 가격은 당연히 이 라인 5,500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요 5,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 6,450원. 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세진중공업 말씀드렸습니다. 네, 양봉선님의 황금별 종목은 세진중공업이고요.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아까 조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중고차 시장 전망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 K카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차 시장도 48조 원 규모로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도 내년부터 이제 중고차 사업을 준비할 만큼 또 커지는 시장이고 여기다 더불어서 폐배터리까지 얹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중고차 시장 전망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카플레이션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차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중고차 시장으로 조금 넘어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멘텀은 이 정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모멘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3,200원 정고점 찍고 최근에 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빠졌는데 저는 지금 이따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기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에서 거래량도 양봉도 전환됐기 때문에 추세 전환 구간이라고 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3,200원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7,500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 규모가 큰 산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절대 실패할 것 같은 산업에 잘 뛰어들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대기업이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등 시작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란 전망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증시 차트가 반등을 했듯이 실적이 버티고 있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자율주행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인포뱅크도 단기간에 이제 80% 정도 상승을 했지만 칩스 엔비디어보다 더, 인포뱅크보다 더 글로벌 큰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으며 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TV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보다 훨씬 더 큰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하는 무료 방송이 아마 이제 마지막 무료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정말로 좋은 종목을 개인 투자 여러분들한테 유종의 미로써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방송이 벌써 끝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무료 방송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그 좋은 종목 한번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황금별 종목으로는 K카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는 어떠한 종목이 또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황금별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가는 게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특별 종목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약간 저는 좀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자율주행도 저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모멘텀이에요. 그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가장 좀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뽑은 종목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 이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세요.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알찬 정보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더욱더 알차고 뜻깊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별 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